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이 이번 결정을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식 비대위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끌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양 당선인을 검증했지만 문제없다고 해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정보가 있지만 말할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이번엔 전북 정읍의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이 당시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일명 코로나 블루가 느는 가운데 우울증 상담 비율이 예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고립돼 우울감을 호소하는 독거노인들의 목소리를 MBN이 들어봤습니다. 국내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넷플릭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에 따른 혼란 수습을 위해 선택한 김종인 비대위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전권을 주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길어도 8월까지만 비대위를 허락한 세민이 반쪽짜리 추대에 그친 겁니다. 먼저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이 수습 방안으로 선택한 김종인 비대위안이 결국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총 323명이 출석한 전국위원 중에서 177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는 80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명안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됐음을. 당내 많은 논란이 나왔던 만큼 김종인 비대위 가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대다수 당선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그리고 국회 일만 해라.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상임전국위원회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전국위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국위가 가까스로 열리면서 경론 끝에 찬성으로 의견이 모였고 극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가결됐습니다. 다만 상임전국위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당헌당규 개정은 무산돼 반쪽짜리 비대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렵사리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통과됐지만 정작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4개월짜리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수락을 한다 해도 임기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또 한 번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애초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는 최소 1년 이상.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대선 준비를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기를 정확하게 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하지만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추인한 김종인 비대위 임기는 불과 4개월입니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을 통해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는 아무 얘기 듣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경우 곧바로 임기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온 중진들을 비롯한 당내 반발을 넘어야 하고 다음 달 초 선출 예정인 새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변수도 남았습니다.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임기 문제와 함께 당내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80석 슈퍼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이 됐죠. 벌써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들은 초선 의원들은 물론 이낙연 전 총리의 마음도 잡아야 합니다. 이동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친문계 의원 2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친문 이해찬계 지지를 받는 사선의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의장 경험을 내세우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6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을 공략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수법안 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삼선의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조율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내세우면서 청와대와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이로써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비문계 정성호 의원은 사심 없고 계파 없는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 원내대표를 강조했습니다. 친문 2강과 비문 일략의 판세 속에 누가 초선 의원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 표심을 잡느냐가 당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퇴 시점을 청와대와 조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청와대는 억지 주장이라며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사전 보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이 청와대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공증을 맡긴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인점을 놓고 보수 야권은 일제히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체 진상조사단까지 꾸리며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 청와대 배후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성추행 사건들이 친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 역시 성추문 특별조사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데 민주당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가 가히 성추문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이 같은 야권의 오거돈 사건 은폐설에 청와대는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황당하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로 연결시키는 사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4년 만에 43억 원이 는 재산 증식 과정과 세금 탈루 의혹이 문제가 됐는데 양 당선인은 앞서 민주당이 검증을 마쳤었죠. 양 당선인은 비례대표 당선인으로서 제명됐으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인은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4년 전과 비교하면 43억 원 늘었습니다. 시민당은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아 사퇴 공고를 했지만 양 당선인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명 내용이 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사퇴 권고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제명이 되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양 당선인은 민주당으로 돌아가 거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검증해 비례 후보로 내세웠던 만큼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쪽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양 당선인 논란까지 잇따르는 악재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2차를 준비 중이지만 앞으로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본 겁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달라고 말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홍 부총리의 거취 논란을 잠재운 겁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전시 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00% 지원을 놓고 사의설까지 돌았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이미 지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빨리 구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국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북한 출신인 태영호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걷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특이 동향이 없다며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곧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의 원인이 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태양절 참배 불참은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의 참배 계획의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여동생 김여정이나 이인자인 최룡해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래 북한은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매일 보도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이나 감청 등 각종 기술 정보를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며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동선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 반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당선인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극비 사항이라 신병과 관련한 소문들은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only people who can confirm his real condition might be Kim Jong-un's wife or his sister or his close, the aides. 다만 태양절에 참배하지 않은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친다며 참배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심혈관 시술 소문을 의식한 듯 북한의 선전 매체가 한 소년의 혈관 수술 성공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모른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상태를 잘 알고 있다고 곧 소식을 듣게 될 거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한미는 북한 동향을 살피는 6대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Kim Jong-un, I can't tell you exactly.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just wish him well. CNN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지 엿새 만으로 김 위원장과 관련한 언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I do know how he's doing, relatively speaking. We will see.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원산 체류설에 대해선 아무도 김 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어제 하루에만 정찰기 6대를 동시에 띄워 대북 정찰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은 감청 임무를 맡은 RC-12 세대와 북한군 지상병력 움직임을 감시하는 E-8C 조인트 스타스 등을 띄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제안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미 국무부가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둘러 반대한 겁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기념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년 전에도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해선 남측 구간인 동해 북부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독자적 남북 사업에 대한 지지가 아닌 양해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해 추가 협상에서 남북협력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사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건 31년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본사 사무실 등 5곳에서 이루어진 이번 수사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측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가며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기자들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명분 없는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을 감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취재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기자와 검찰 관계자 사이에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이 확보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찰은 먼저 대검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나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현직 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MBN이 당시 성추행 장면에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식당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네려고 하자 남성이 갑자기 여성을 껴안으려고 합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전북 정읍시의원으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분 진술에 의하면 회식 자리나 이런 식사 자리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비속어를. 그런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정리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자회견 지금. 해당 시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읍의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니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고만 유난을 떤다는 등의 2차 가해가. 시민단체는 매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성추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비닐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복역 후 지난해 말 출소했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과학수사 차량이 서 있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오갑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상도동의 한 빌라 장롱에서 비닐에 담긴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차가 한 서너 대 와서 한참 안에 들어가서 검은 비닐봉지를 이름 들고 나오고 하더라고. 사건 현장입니다. 현재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이곳에서는 할머니와 초등학생인 손자 단 둘이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밀어볼 때 두 사람이 사망한 지 2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쫓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마스크 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기를 쳐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다고 해도 마스크 판매 사기는 아직 여전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SNS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겁니다. A군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다른 한 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피해액은 3천만 원에 이르는데 경찰은 A군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서울에서도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1,200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이미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말 가석방 대놓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 좀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려는 또 경향들도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은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손소독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옷이나 장난감에 사용하는 살균제를 마치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는 건데요. 살균제와 손소독제는 엄연히 다르죠. 잘못 사용하면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 인터넷에선 뿌리기만 하면 손은 물론 뭐든지 소독이 된다는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일반 용기 살균용인데
손소독제인 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소독제 인기가치 솟자 손 모양의 그림을 붙이는 식으로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제품 뒷면에 보니까 피부에 사용하지 말라는 책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사용품 설명이랑 다시 봤는데 청소하는 용으로. 또 일반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마치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손소독제는 의약 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인체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악화되거나 없던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 코, 입 같은 곳을 만질 경우에는 점막에 손상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땐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키워드로 풀어보는 취재 뒷이야기 픽뉴스 시간입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잠긴 휴대폰입니다. 누구 휴대폰 얘기입니까? 내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조주빈의 휴대폰 말인데요. 네네. 사실 일명 조주빈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조주빈과 그 일당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잖아요. 네. 근데 이 결정적인 증거물인 조주빈 휴대폰은 아직도 잠겨져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2대인데 경찰이 포렌식 작업 벌이고 있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죠.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안 해주나 보죠? 진술은 했다고 전에는 집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로는 열리지 않은 건데요. 이 조주빈의 변호인도 조주빈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요. 근데 매일 수도 없이 사용한 비밀번호일 텐데 기억해내려 노력 중이다라고 하니 이 조주빈 입을 통해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이고 결국 경찰이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그 숨진 전 수사관의 휴대폰은 검찰이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조주빈 휴대폰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경찰이 들여다본 게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렌식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검찰이 가져가면 검찰에서 포렌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의 문제도 달려있을 것 같은 게 이 말씀하신 백 전 수사관의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풀었고 지난주에 잠금 해제된 휴대폰을 경찰에 돌려줬거든요. 네네. 근데 비밀번호는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포렌식을 두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검경이. 아무래도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 출입 기자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경찰에서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검찰보다 포렌식을 더 잘한다. 검찰도 백 전 수사관 휴대폰 푸는데 넉 달 정도 걸렸으니까 결국에 시간 싸움이다. 조주빈 휴대폰도 결국에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대검찰청을 출입하고 있다 보니 이제 검찰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포렌식은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더 잘한다. 조주빈 휴대폰을 빨리 풀어야지 안 그러면 수사 늘어지는 거 아니냐. 검찰에 보내오면 될 텐데 어떻게든 경찰이 풀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네, 학생 구속입니다. 이 조주빈 사건 이후로 비슷한 사건들이 구속되는 이 10대들이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유사 사건의 10대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구속이 드물었는데 이 조주빈 사건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예, 어느 정도 뭐 경각심은 필요할 겁니다. 최근에는 조주빈의 공범 북다죠. 강훈의 얼굴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10대라도 소위 봐주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면 텔레그램 N번방의 가입자의 대략 한 80% 정도가 10대, 20대라고 해요. 이 범죄 자체가 뭐 텔레그램, 가상화폐 이런 이해도가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령대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대검 형사부에서도 브리핑을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형 자체도 강해졌고요. 이 양형위에서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무래도 자녀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온라인 계약으로 아이들이 많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말씀처럼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엄마 성범죄가 뭐야?
조주빈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나 사실 멍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네네. 이걸 하면 성범죄야. 이렇게 한마디 정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하면 네가 하는 게 성범죄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법무부에서 오늘 관련해서 이 법 교육 책자를 만들었어요. 네. 저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이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적혀 있으면 그 아래에 관련 답변이 이렇게 또 내용이 적혀져 있는 형식입니다. 이 초등용, 중등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뭐 상황이나 이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이 교육 현장이나 소년원 등에 배포가 될 거고 곧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시만 주고 지금 정답은 얘기 안 해줬습니다. 찾아보라 이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코로나19처럼 돼지한테 무서운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고 이건 대부분 야생 멧돼지를 통해 확산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야생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덩치 큰 야생 멧돼지 다수가 나타납니다. 조심성이 많아 높은 산이 아닌 평지로 유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멧돼지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것은 바로 사육돼지 암컷의 소변과 분비물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암돼지 분비물을 이용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주범 야생 멧돼지를 유인하는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멧돼지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암돼지 분비물을 활용하면 암컷 멧돼지와 새끼까지 유인해 한꺼번에 포획할 수 있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돼지에게는 치사율 100%인 치명적인 동물 간염병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첫 발병 이후 14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500건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야생 멧돼지를 대거 포획하게 된다면 열병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1,752명이 감염됐고 244명이 숨졌죠. 그런데 바이러스의 확실한 정체는 아직도 모르고 항체 형성 여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항체 검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왠지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대국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검사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검사 대상은 8,200여 명이 감염된 대구 경북 지역이 유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77건의 재양성 원인은 물론 면역력이 지속하는 기간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항체가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방어력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체 검사를 통해 숨겨진 감염자부터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PCR로 확진자는 좀 일부고 이제 무증상 환자나 증상이 있었지만 확진 안 했던 환자까지 포함한 코로나19 전체 감염자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청 역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 뉴욕주에서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항체를 갖고 있는 비율은 뉴욕주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의 10배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인기입니다. 이번엔 강남구 재건축 조합이 이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거든요. 찬성은 자동차 하이라이트를 켜는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56개 크기의 공터에 조합원이 탄 차량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6,700가구 규모, 서울 강남구의 최대 재건축 단지 개포주공 1단지 공사 현장에서 열린 조합총회입니다. 차량 1000여 대가 모이자 자동차 극장을 방불케 하고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은 차량을 직접 찾아 투표용지를 걷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들은 차에 탄 채로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재건축 총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착공전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서둘러 연 겁니다. 지난달에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았어.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다행히. 총회를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속내도 내비칩니다. 역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이죠. 영상제를 만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합 모임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코로나로 총회가 지연되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갇히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면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석 달 동안 이루어진 1,300여 건의 정신건강 상담 중 우울, 조울, 불안이 40%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분장애, 이른바 코로나 블루입니다. 최근에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혹시 수면에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직과 소득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택근무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친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생활 리듬이 굉장히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런 리듬이 현재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우울증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위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더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물론 종교시설까지 문을 닫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어르신들이 더 외로움을 타게 된 거죠. 오죽하면 밥보다 정이 더 그립다고 할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이희순 할머니. 마을 회관과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할 형편도 못 돼 안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나보고 싶긴 하지요. 없으면 열리겠지요. 벌써 2달 넘게 폐쇄된 지역 노인복지관에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우울감이나 어르신들이 친구를 만나고 싶다 많은 욕구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복지관은 국립 끝에 독거노인집을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나름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 사람이나 이 채소 같은 거 키운 것도 다 정으로 다 막 하는 거지. 이런 지원이 고맙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바라는 건 예전과 같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원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해진 상황. 사회적 단절로 힘들어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노인시설 출입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UFO는 실제로 존재한다.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담긴 영상 3편을 공개하며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UFO가 실존한다면 이젠 외계인 인정만 남은 셈일까요?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지난 2015년 촬영한 영상입니다.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자 지켜보던 군인들이 술렁입니다.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또 다른 영상에서는 물 위에 낮게 떠서 가는 물체가 포착되는데 전투기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비행체가 빠르게 날자 조종사가 탄성을 지릅니다. Oh my gosh, dude. Wow, look at that. Look at that.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 3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 민간업체가 공개한 영상과 같습니다. 수 고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의 진실 여부와 음모론 등 대중의 오해를 풀고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행체의 정체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은 소속 조종사가 UFO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목격했을 때 보고하는 공식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집권 자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미숙 때문인 듯한데 일본 정부 이 와중에도 한국산 진단키트는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인 후카자와 요이치가 야당 단일 후보의 2배가 넘는 표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궁지에 몰려있던 자민당은 되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제대로 평가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반아베 정서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3,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총리직 연장에 66%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차기 총리는 아베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했습니다.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미숙, 그리고 최근 누적돼 있는 스캔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생 노동성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일본에서 쓰려면 성능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논란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에 우리 방역당국은 추가 검증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광범위한 적용, 정확성, 신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이나 또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일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집도 절도 없이 생활을 터전이 무너진 노숙인, 이 홈리스들은 더 힘들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교육은 바리스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때 공항 노숙 생활을 전전했던 67살 박영계 씨.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자신과 같은 노숙인, 즉 홈리스의 재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발간 운영하는 잡지를 팔러 나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2월과 3월 잡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급감한 상황. 힘든 여건이지만 차곡차곡 돈을 모아 언젠가 한 가게의 주인이 될 날을 꿈꿉니다. 꿈은 앞으로 이제 조그만한 김밥집 하나 차리려고 이제 그 꿈이죠. 제 꿈은. 또 다른 홈리스 문영수 씨는 역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한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해 이번 달 처음 매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바리스타라는 어떤 그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던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자활에 힘쓰는 홈리스를 위해 시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획 상품인 굿즈 판매는 당초 목표치인 100만 원 모금의 10배를 초과 달성했고 단순 기부도 마감 이틀을 앞두고 4,300여 명이 참여해 9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는 홈리스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정부가 쪽방촌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의 어려운 형편을 더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내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넷플릭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최종 중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돌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안 걸까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영상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달 국내 넷플릭스 매출은 362억 원 수준입니다. 2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량이 급격히 늘자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SK 브로드밴드는 올해만 3차례 망을 늘렸습니다. SK 측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의 트래픽을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 넷플릭스가 돌연 소송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MBN이 입수한 방통위 중재안을 보면 넷플릭스에만 트래픽이 몰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미리 보관하는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는 망 사용료와는 별개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넷플릭스의 완패 때문에 방통위를 패싱하고 법원으로 직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막판에 넷플릭스가 점점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민사적인 문제로 이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방통위는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절차는 중지했지만 법원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을 물어오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박사방, N번방에서 만들어진 성착취 동영상들을 내려받아 이걸 다시 또 유포해온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것도 10명이 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살 남성 A씨는 N번방 등에서 만들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 음란물들을 자기가 만든 20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음란물은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대화방 중 한 곳은 회원 80여 명이 한 명당 4만 원에서 12만 원을 내고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A씨는 석 달간 40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이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 전원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기경찰청은 역시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수천 건을 SNS에 올려 돈을 번 10대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경기경찰청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동영상 재유포 소지 혐의자 72명 중 10대가 거의 절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육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19세 이원호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육군은 이 일병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사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2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송환이 결정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 법원에서 손 씨가 받게 될 형량도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2달 안에 결정됩니다. 검찰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 씨는 어제 형기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송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손 씨가 받을 처벌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음란물 관련 혐의는 미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처벌받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한미 두 나라의 법무부가 협의해 음란물 관련 혐의로 손 씨를 이중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손 씨가 미국에서 처벌받고 돌아와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 씨는 한 달 안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인근 미군 공병단 터로 옮겨서 이 기능을 맡기자는 건데 여론 수렴이 관건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방산동에 있는 옛 미군 공병단 부지입니다. 지금은 평택으로 이전해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이곳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는 현재 주한미군과 국방부 사이의 소유권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로 육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며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제대로 된 국립예상센터를 함께 건립해 주실 것을 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합니다. 시설이 낙후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4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까지 갖춘 새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서는 곳에 여론 수렴도 과제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결정돼도 개원하기까지는 최소 3,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여자 양궁만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여자 사이클에서도 최초로 세계 랭킹 1위가 나왔습니다. 경륜의 이혜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1년 미뤄진 올림픽에서도 사이클 첫 금메달을 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동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난 트랙을 이혜진이 힘차게 달립니다.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후 돌고 또 돌고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레이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혜진은 지난해 말 한국 사이클 최초로 트랙 월드컵 2대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에선 한국 선수 처음으로 시상대에 섰습니다. 이어 발표된 세계 랭킹 최상단도 이혜진의 차지. 한국 사이클 역사를 새로 쓴 공로로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월간 MVP를 수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받았던 상들보다 좀 많은 상을 받았던 것 같아서 기쁘고요. 이런 방송국에서 주는 상은 처음이라. 올해 29, 이혜진이 페달을 밟은 15년만큼 한국 사이클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 한국 신기록 3개, 아시안게임 메달 4개. 올림픽 재패도 눈앞에 보였는데 코로나19에 제동 걸렸습니다. 연기 소식 들었을 때는 사실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이제 어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해 한 해 몸 상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최초를 향한 이혜진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4년 전 리우에서 앞 선수가 넘어지는 불운으로 날렸던 기회를 다시 잡으려 허벅지가 터지도록 페달을 밟고 또 밟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최초라는 말을 많이 달고 왔는데 올림픽에서도 제가 한번 한국 사이클의 최초가 되고 싶어요.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이 지역을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충청과 영남을 따라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무척 포근하겠고요. 청주와 구례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 지역들에는 한낮에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약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들이 있겠고요. 오늘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따뜻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닭한테 목줄을 메고 금붕어 어항을 들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반려동물 산책 때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더니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는 개 인형에 목줄을 달아 나오기도 했죠. 아무리 갑갑해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